정치가 듣고 싶은 말을 국민께 해주는 것이면 정치는 필요 없다. 그럼 국민들을 여론을 쫓아간다는 소리인데 그렇다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다 한다라고 하면 또 이게 거부감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평상시 방송에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100이라고 하면 한 6, 70 정도로 하는 거였어요.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걸 내가 100을 쏟아야 되는 긴급한 상황인 거예요. 이 설득할 시간이 없잖아요. 대통령 탄핵 소추가 돼버리는 그렇죠. 상황인데.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봅니다. 그 국민이 듣고 싶은 말 해주는 당은요, 우리나라의 좌파 세력인 민주당 하나면 충분하다. 왜냐하면 전 이거 사탕으로 비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탕. 아이들에게 제가 아이가 5명이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애가 5명인데. 왜 그런 눈빛으로 근데 줘야죠. 애한테 사탕을 주는 거에는 설득이 필요 없어요. 주면 그냥 먹어요. 네. 대신에 애가 몸에 안 좋죠. 그렇죠. 예, 근데 애들한테 약을 하나 먹이려면 온갖 설득을 다 해야 돼요. 몸부림을 진짜. 예, 대신에 애가 몸이 좋죠. 근데 민주당 같은 당은 우리나라에 하나면 충분하다. 근데 우리 당은 국민들한테 국민들의 반발이 일더라도 설득하고 옳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과정을 거쳐서라도 대한민국 체질을 바꿀 수 있는 한약 같은 존재가 돼야지. 이게 사탕 같은 존재가 돼서 안 되는 것인데. 근데 제가 이게 너무 가슴 아팠던 게 저를 잡고 이제 김민수 대변인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구해주세요. 나라 지켜주세요 하시는데 저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4시간짜리 대변인에 불과하고 힘도 없잖아요. 근데 국민들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내 손을 잡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겠는가. 4시간짜리 대변인은 좀 슬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날 연단에 서서 나한테도 이러시는데 물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이제 많이 싸워주고 계시지만 아직 일어나지 못하신 분들 혹은 진심을 다해서 싸우지 않는 분들 진심을 다해 싸워줘라. 그럼 국민들께서 얼마나 의지하고 힘이 되겠냐. 나도 힘이 없으니 내가 다시 국회의원들한테 호소한다. 국민들이 이런 마음으로 내 손을 잡고 있으니 이 손이 내 손이 아니어도 좋으니 국회의원들 손을 잡고 더 힘 있는 분들 손을 잡고 외칠 수 있게 좀 힘이 되드려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진짜로 강한 보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지 그 정답이 좀 그거를 좀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 말씀하신 부분에서 진정성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변인 말씀처럼 그동안의 정치 문법으로는 약간 이번에 설명이 안 되는 현상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에 그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갑자기 이제 지지율이 급락했던 것처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지지율이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아무리 뭐 탄핵이고 계엄이고 간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29번의 탄핵의 그 탄핵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예산 관련된 삭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내용부터 먼저 오늘 좀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 최후 진술 그제 밤에 있었잖아요. 그제 밤에 있었는데 67분 동안 직접 당사자 최후 진술에 나섰습니다. 듣다 보니까 저도 몰랐던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거의 우리나라 모든 뉴스를 좀 다 보는 것 같은데 그래도 몰랐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변인은 이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는지. 크게 한 3가지의 그 구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전히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했고 물론 헌법재판관을 포함해서 전 정치인 온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만에 하나라도 결정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 그래도 국가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시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민들께 어찌되었던 간에 지금 이런 혼란과 아픔을 드린 것에 대한 사과를 하셨다라고 보는데 대통령께서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담화문을 6분짜리를 발표하셨었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지금 이 시국에 그리고 제가 이거를 처음에 전화를 받고 농담인 줄 알았어요. 제 주변에 이제 뭐 저 업무들 도와주시고 하는 분이 전화가 와서 비상계엄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전화 주세요.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짜 뉴스를 또 이분이 성급하게 전달한 줄 알고 확인하고 전화 주세요. 그랬더니 링크를 보냈는데 진짜인 거예요. 근데 제가 바로 집에 들어가서 이거를 계속 거의 밤새고 본 것 같아요. 이것 빼고는 볼 게 없으니까. 근데 이걸 계속 보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당장 다음 날부터 방송이 있는데, 그렇죠. 예, 이거를 지금 내가 대통령의 의중을 내가 전화할 수 있는 사이도 아니고, 예. 그럼 의중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6분짜리 담화문 외에는 의존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보다 보니까 저는 지금도 그 마지막 구간을 간혹가다 많이 얘기하는데요, 방송에서. 마지막 구간에 그 6분짜리 담화문에 보면요, 저는 오로지 국민만 믿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께서도 저를 믿어주십시오라는 구간이 있어요. 아하. 이 6분짜리 예. 담화문에. 네, 근데 이게 대통령께서도 지금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마지막에 믿었던 거는 국민뿐이 없을 줄 알았구나. 그러니까 국민들이 결국엔 지금 들고 일어서 주신 것이고, 예. 국민들께서 대통령 지키고 있는 거고, 대통령 지지율 끌어올리고 견인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근데 지금 이 과정에서 지금 사실 정치인이나 어떤 사람들의 특정 사람들의 역할보다는 다 국민의 힘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뿐이 마지막을 버텨줄 사람이 없을 거다라는 것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믿어달라고 또 거꾸로 말했던 그렇죠. 것은 예. 내가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 대한민국에 플러스 되는 영향을 놓겠다라는 말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들이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던 수많은 것들이 떠올랐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곧 언론 환경과도 너무 영향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그 당시 진짜 제가 대변인 한 1년 할 때요. 네, 예. 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대통령의 업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비단 여기 그 외교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경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예, 굉장히 이 실제로는 업적이 많은데 이게 알려지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언론 환경이 편향됐다고 하는 게 대통령이 외국 나갔다 와서 어떤 업적을 만들었다. 그럼 이게 단신처럼 씩 나가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단신처럼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뉴스에 덮이거나. 네, 덮여요. 그럼 이게 다음 날 나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날 딱 하루 탁 나가고 끝나요. 네. 근데 명태균 뉴스만요 3주 4주를 했어요. 아하. 자, 이게요. 제가 이거를 패널로 제가 적게는 제가 이게 과천 상륙작전 발언하기 전까지만 해도 방송을 그래도 한 달에 적게는 50번 많게는 100번을 했거든요. 와. 근데 이게 과천 상륙작전 발언 이후로 방송은 다 잘렸지만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전에도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언론 환경이 균형되지 못하다. 대통령에 대한 업적을 그렇게 2주 3주 방송한다면 국민들이 알 거 아닙니까? 근데 명태균 같은 사건만 2주 3주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이건 팩트도 아닌데 아직 예. 의혹에 일방 불과한데 주장인데. 일방 주장에 네. 불과한데 그럼 이렇게 되면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인 이미지가 계속 쌓이는 거죠. 업적은 안 알려지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여기에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나왔어. 그거 사실이 아니에요. 이것도 2, 3주 떠들어요. 이거 어떤 사람이 이게 장사가 있겠습니까?